어떤 점을 보고 스카우팅을 하고 좀 발탁을 하는지. 어릴 때부터 잘한 선수들, 치고 들어온 선수들 굉장히 많잖아요. 유소년들이 그 나이 때만 가면 역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면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 선수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들이 설 자리가 사실 없죠. 네, 반갑습니다. 리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소년 스카우트 분을 모시고 궁금한 점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또 후배예요. 저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뭐 방송이니까 소개를 해. 네, 저는 유켄씨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유소년 쪽으로 뭐 유소년이죠? 유켄씨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 윤영구 우리 스카우트인데 우리 유소년들 전국적으로 보면서 하랑대기도 보고 주말리그도 보고 있는 우리 스카우트입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이제 제가 대회를 또 열거든요. 유켄씨라는 이름으로. 그 대회에서 잘한 우수한 선수들은 또 저희가 지원해서 일본 이번에 원정도 갔다 오고 영국도 갔다 오고 영국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역할도 같이. 좋은 일을 하네 지금. 일단 유소년 문제는 우리가 최근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고 네. 이번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하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구나. 그다음에 엄청나게 이 이후에 사연도 많이 들어오고 부모님들에 대해 알 권리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뭐 동생을 또 초대했고 오늘 윤 스카우트가 많은 분들에게 좀 정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스카우트들이 유소년 선수들 어떤 점을 보고 이게 시대마다 이게 좀 다르니까 컨셉 같은 게 그러니까 어떤 점을 보고 스카우팅을 하고 좀 발탁을 하는지 스카우터분들도 그렇고 팀들도 그렇고 하나의 컨셉 선수의 유형을 잡아넣어서 한다기보다는 뭐 형님 더 잘 아시겠지만 매년 어떤 그 팀의 색깔에 따라 다르잖아요. 기술적으로 좋아 보이는 선수, 빠른 선수, 키 큰 선수는 매년 원하겠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컨셉은 변하지 않지. 네. 우리가 항상 얘기는 하지만 지도자 입장에서 성적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져 있는 선수와 현재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지도자 입장에서 현재가 또 중요한 뭐 자기의 목숨줄도 달려있고 한 부분에서 근데 그걸 배합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지도자가 어떠한 선수를 키웠을 때 한 명을 맨유를 보내고 한 명을 리버풀을 보냈다는 그 자기한테 이득되는 것도 진짜 많거든. 어릴 때부터 잘한 선수들 우리 때도 그렇지만 뒤늦게 뭔가 배워서 치고 들어온 선수들 굉장히 많잖아 솔직히. UKENC나 그렇고 월크래프C도 그렇고 이제 해외 체험을 많이 하다 보면 해외 유소년 팀의 시스템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잖아. 그럼 한국하고 좀 다른 점도 좀 있을 거고. 환경 자체가 일단 너무 다르죠. 일단 운동장이 많다든지 그리고 요새 워낙 미디어적으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게 해주니까. 나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너무 올라가 있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K리그 유스 팀들과 프리미어리그의 프로 구단 대 프로 구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토트넘이라고 하면 토트넘의 어떤 그런 유스 환경을 우리나라 로컬 클럽과 비교를 하죠. 그래서 막 토트넘이 너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전체 예산이 한 2천억, 5천억 쓰는 데랑 비교를 하지, 그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지도자들의 어떤 얘기들이 정답인 것처럼 인식이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도자분들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영국은 어찌됐든 역사도 길고 우리 때부터 시작해갖고 외국 진출이 시작된 거고 유럽을 이제 들어간 거가 별로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역사적으로 유스 시스템까지 따라오기는 너무 힘든 거지. 그런 상황 이제 부모가 빨리빨리 따라가려고 하고 보기에 흥민이가 있으니까 거기 좋아 보여. 거기가 낫지 않아? 뭐 이런. 정보가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요. 좋은 얘기예요. 많은 축구 팬들 궁금해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유소년들이 성인이 막 올라오려는 그 나이 때만 가면 역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런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이건 그냥 제 개인 개인 의견이 중요하지. 다 정답은 없으니까. 사실 이 시스템상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유럽을 보면 그 13세, 14세, 15세 때가 가장 황금 세대 많이 배우고 경기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면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 선수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선수들이 대회가 많이 없어요. 그냥 선배 경기를 지켜보는 입장이잖아. 우리 때도 그랬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 경기도 좀 많이 하고 대회를 많이 열어주고 이 선수들이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중학교 대회라고 하면 K리그 유스 중학교는 일반 학원 축구, 클럽 축구, 로컬 클럽이 합쳐져 있는 일반 대회들 주말 리그가 있는데 그 주말 리그에는 중학교 1학년들이 설 자리가 사실 없죠. 최고의 멤버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신체 조건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3학년들 위주의 경기지. 그래도 또 뭐 저학년 리그라고 따로 없고 저학년 대회들은 중간중간에 있긴 한데 대단히 한정적이고. 그러면은 이걸 보시는 관계자분들은 대회를 만드세요.
경험을 통한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진학할 수 있는 친구들의 위주보다는 중학교 나이별마다 뭐 시합을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건 진짜 좋은 얘기다.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라서. 아니 너무 좋은 거야. 맞는 것 같아. 경기만큼 가장 큰 경험은 없어. 운동을 백날 해도 경기를 뛰는 게 그 안에서 자기가 느끼고 배우고, 축구는 똑같은 장면이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상대를 두고 하는 스포츠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느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느낌에 뺏겼는데 다음에는 또 경기를 통해서 이걸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자기가 연구해서 어린 나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 부분을 우리 선배들이 좀 노력을 해서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좀 많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들으면서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스카우트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 당신 뭐예요? 뭐 이럴 수 있고. 그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당신 암행어사야? 뭐 이럴 수 있고, 잘 안 보이니까. 사실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몰래 다니거든요. 분명히 잘 안 마주쳐요, 사실은. 그래서 질문 자체를 안 받습니다, 저는. 근데 얼굴 씨는 얼굴 좀 알려져가지고 그럼 더 피해 다니죠, 오히려. 저분이 스카우트 해갖고 막 외국도 좀 연결한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하면 뭐 이렇게 하는 그 정도만 인상을 받는다. 그 8대8 룰이잖아요. 이제 변경됐을 때도 굉장히 많이 많았어요. 외국에도 많이 바꾸고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이 좀 좁은 공간에서 애들이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던 상황. 근데 뭐 골키퍼 하프라인 규정 때문에 좀 말이, 우리 지도자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골키퍼가 킥을 빵 해서 하프라인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턴 내고 킥을 하더라고. 사실 이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2018년도부터 8대8이 시작됐고, 그렇죠. 유소년 특별 규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도자가 지시하면 안 된다, 골키퍼가 킥하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되는 거죠, 보통은. 지시하지 말라는 게 규정이 졌어요. 리모컨처럼 지시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 규정 야, 만들었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주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저희는 축구를 했었던 입장에서 아이들이 다 잘하는 친구들이 아닌데 기본기도 모르고 뭐 위치도 잘 모를 텐데 지도자들이 욕설만 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지, 것 그것도 때문에 맞죠. 저는 반대를 좀 했었었죠. 볼을 잡지 않은 선수한테는 지시해도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봐요. 볼 말고 저쪽은 야 뛰어 그런 거잖아. 그게 똑같은 거 아니야? 어쨌든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골키퍼도 원래는 골키퍼가 킥을 해서 하프라인을 넘어가거나 공을 잡아서 던져서도 하프라인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것도 이제 빌드업 때문에 사실 만든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런 것 때문에 골키퍼 킥 안 하고 이제 뒤에 필드 선수 하나 두고 리턴 줘서 킥하게 리턴 되죠. 하고, 이제 그런 편법들이 있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은 지금 다 폐지가 됐고, 하나 남은 건 골키퍼가 골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 같아요. 8대8, 5대5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 아마추어같이 룰을 바꾸다 보니까 중간에 바꾸면 가장 헷갈린 사람은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성인들은 따라갈 수 있지만 아이들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이 하니까 빨리 바꿔 라는 제도는 좀 문제가 좀 있었다. 그 룰을 빨리 못 받아들인 애들은 성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이들이 헷갈릴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지금 많이 매년 바꿔가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네. 요즘도 우리 때처럼 뭐 체벌이나 욕설 이런 게 있나? 나는 근데 최근에 보긴 봤거든. 체벌은 아니어도 욕설은 하는 것 같아요. 욕설은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사실은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 많이 없어졌는데 안 변하신 분들도 저도 있어요? 네, 있어요. 솔직히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아요. 나이예요. 나이요. 네. 왜냐면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면 욕을 먹습니다. 그 부분을 좀 빨리빨리 바꿔주셔서 지금 아이들의 교육과 시대 흐름에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어떻게든 체벌과 욕설 들으면서 운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 부분 때문에 유럽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외국 지도자분들 중에 나는 어린 애들을 가리키는 분들 중에 나이가 있더라도 욕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 부분도 빨리빨리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리춘수 컨텐츠 중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유소년 선수 한 명 키우는데 20살까지 총 한 2, 3억 정도를 든다는 내용을 얘기한 적 있고, 댓글에서 엄청나게 이런저런 싸움도 나고 막 그랬어요. 더 든다, 이천수 씨가 모르는 거다, 안 든다, 2, 3억이 뭘 드냐 20살까지 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몇 살 때부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작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니요, 4학년. 그러니까 구분이 좀 될 것 같아요. 프로 유스팀, 기업 뉴스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최대한 그래도 그 평균치를 그렇죠. 저는 억은 드는 것 같아요. 중학교들 회비가 보통 100만 원 정도. 착하게 얘기하는 레슨 안 해? 네, 그쵸, 레슨. 2, 3억 드는 게 맞는 건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실제로. 봐봐요. 네. 보이는 비용도 있지만 외부적인 비용, 그러니까 레슨도 많이 시키고 대회 참가 비용에 부모가 따로 내는 비용도 있고 축구화 사주는 돈도 있고 생각보다 요즘 축구가 비싸잖아요. 먹는 거 이런 것도 먹는 거는 안 합니까? 네, 해야죠. 라고 하면은 제 계산이 틀리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축구를 하면서 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치면은 저는 충분히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축구를 시켜라 마라 이게 아니에요. 저는요. 정확한 전달을 해드려야.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일반 교육을 하는 분들은 이 정도 안 될까요? 그렇죠. 당황할 수 있거든. 회비만개사에다 당황할 수 있잖아. 남들한테 안 시킬 수 없고.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소년 스카우트로서 유소년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는 것들을 다 안 할 수도 없고 지도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아이가 좋아서 결국에는 시켰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부모님이 보상심리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님들도 나중에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가인 지도자에게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 부모님도 스트레스 좀 덜 받는 일일 거고 아이도 똑같이 스트레스 좀 덜 받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이 얼마를 쓰고 나한테 얼마를 해주는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절대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면서 하면 안 돼요. 아이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고 지도자를 스승으로 맞이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까지도 부모님의 역할이고 많은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전체 부모님들이 축구의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아이를 위해서도 부모님도 조금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아이의 고충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알아야 된다. 얘기를 드리면서 절대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화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또 유소년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얘기를 해주신 또 우리 윤 연구 스카우트팀 정말 감사드리고 고마워. 이게 나가면서 연구 그 길을 못 다닐 거야. 한국 축구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고생을 해줘. 이게 뭐 음지에 있든 양지에 있든 내가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